네, 시상전개방식 봅시다. 별표 치세요. 8번. 네, 개념 정리합시다. 줄 쳐요. 시상전개방식이란 시인의 사상과 정서를 일정한 질서에 의해 조직해 나가는 시 전체의 흐름이다. 시상전개방식. 이 뭐라고요? 시 전체의 흐름. 이것을 우리는 시상전개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시상전개방식의 유형 7가지 볼 겁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첫 번째 1번 가겠어요. 시간의 흐름. 두 번째 줄.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그 다음 줄. 추보식 구성, 박스. 따라하세요. 추보식 구성.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는 추보식 구성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로 든 작품 봅시다. 필수작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전체가 5연으로 구성됐는데 제1년에 까마득한 날 밑줄 저거 과거 이는 과거를 말해요. 3년까지 다 과거예요. 그 다음에 4년에 다음 페이지 지금 눈 내리고 지금 밑줄 현재. 그리고 마지막 5년에 다시 천고의 뒤 밑줄 요거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어요. 순서대로 가고 있죠? 시간의 흐름 무슨 구성? 그 밑에 줄 쳐요. 1에서 3년은 광야가 시작되는 과거를, 4년은 절망적인 현재를, 5년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고 있다. 주목. 시간의 흐름, 추보식 구성, 주요 작품. 대표적인 거는 바로 그 작품, 광야, 이육사의 광야. 그 다음에 신석정의 꽃덤불. 자, 이 두 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시가 전체가 5연으로 구성됐거든. 1에서 3년이 과거, 4년이 현재, 5년이 미래.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있는데 요 아침 이미지라는 시에는 어둠의 밤의 시간, 그 다음에 아침,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에서 아침으로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야. 초보식 구성이다. 그 다음에 송순의 연왕정가, 정철의 삼위인곡, 정철의 삼위인곡. 이 두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봄부터 겨울까지 차례대로 쫙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고 있어. 두 작품에서는. 이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 추보식 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고 있니? 단 주의사항. 역순행적 구성. 이거는 시간이 역전돼. 시간이 교차되는 거야. 여기서
두 작품이 있어. 첫 번째,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된 백석의 여승이야. 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우리 책에 있는데 전체가 4연으로 구성됐는데 2연, 3연, 4연, 마지막이 1년이야. 이게 지금 순서가 차례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쵸? 2연부터 4연까지 가고 다시 1년으로 돌아가. 이 시를 조금 얘기하면 2부터 4연은 시제가 과거 시제야. 이거는 여인의 삶을 나타내. 마지막 제1년이 현재 시제야. 이거는 스님, 여승과의 만남을 제시하고 있어.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가 결국 뭐가 나오냐? 시간 순서 배열하는 게 시간 문제 나오겠다. 그치? 네, 그 문제가 14년도 소방직 기출문제였어요. 한 개 더. 김광섭 시인의 생애 감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책에 나와. 이 시도 전체가 4연으로 구성됐는데 이 시에서는 3년, 4연, 그리고 1년, 2연 순서가 이렇게 돼. 3년, 4년은 과거 시제, 1년, 2년이 현재 시제야. 3년, 4년에서는 식물인간이 됐었던 병고의 체험에 절망적인 죽음의 체험의 순간을 제시하고 1년, 2년에서 새로운 소생, 극적 부활의 순간을 제시해. 나중에 문학 특강 시간에 지문으로 정리하겠지만 미리 이론 배우면서 좀 언급을 했어요. 생애 감각은 교재 215쪽에 나오는 작품이고요. 네, 백석의 여승은 교재 122쪽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122쪽에 나오는 작품이다. 교재에 있는 작품이고 이것들은 역순행적이다. 시간이 역전교차된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원위치 해주세요. 2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공간의 이동 몇 줄? 장소나 장면의 이동에 따른 시한 경계 방식이다. 그 밑에 시선의 이동이나 표현 대상의 이동도 공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이야. 예를 든 작품이 박목을 시내 청로로. 시 좀 볼까요? 먼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사는 자산, 봄는 녹으면 너른 나무 속내 피어나는 12고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밑에 첫 줄 줄 쳐. 원경이 뭐예요? 먼 경치. 근경은 가까운 경치.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선 이동이 된 거죠? 청운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산 느는 나무 청로로 구름으로 이동하면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문제 나와. 46쪽에 왼쪽 알맹이 14년 서울시 국어 그대로 적중시킨 문제야. 예문도 지문도 바로 그거야.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은 박목을 청로로죠? 다 같이 정답 몇 번?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요런 걸 하나 볼 텐데,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공간이 뭐 되는 거야? 이동되는 거야. 공간이 뭐 된다고? 이동된다고. 대표적인 작품은 신경님의 농무 되겠어요.
책을 잠깐 보고 갑시다. 책을 펴봐요. 196쪽. 신경님 농무 나옵니까? 네, 196쪽에 신경님의 농무가 나와요. 이 시를 보면요. 텅 빈 운동장, 세 번째 줄에 텅 빈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다다음 줄에 소주집으로 가, 소주집. 다다음 줄에 장거리로 가고요.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때 쇠전으로 가. 쇠전이 우시장이야, 우시장. 그 다음에 도수장이 소를 잡는 도살장이거든.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 장거리, 쇠전, 도수장까지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다. 듣고 있니? 다음. 이 작품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기행가사입니다. 그쵸? 예, 기행문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여정의 이동. 금강산 유람과 동해유람이지. 금강산에 들어가서 계속 공간 이동돼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관내를 순시할 때도 춘천에서 철원으로 해양으로 이동하지? 여정이 이동된다고. 여행지가 이동돼. 금강산 가서도 만폭동 계곡부터 쭉 금강산의 명성지들을 유람한다고. 12폭포까지. 동해유람 가서도 총석정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망향전까지 이동해. 그래서 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시험 문제에 3번 나온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순서 배열 문제야. 지문을 뒤섞어 놓고 그 공간의 이동의 순서를 배열을 맞춰라. 이런 문제가 3번이 기출돼. 이것도 공간 이동이다. 다음 한 개 더. 박일로의 누앙사. 추모. 자, 문학특강 들었던 사람들. 박일로의 누앙사에서 어떻게 공간 이동될까? 소빌리로 가지. 이웃집에. 그치? 소가 없어 고심하다가 이웃집에 소빌리로 가서 이웃집에 도착하지? 소 빌려 못 빌려? 못 빌리고 망신만 당하지? 그래서 초라한 비참한 심정으로 다시 집으로 오지? 이 공간 이동되는 거야. 이웃집에 갔다가 이웃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 공간 이동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공간 이동이 있다는 시상전개 방식.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개만 들었는데 다른 시 같은 것도 읽으면 공간 이동되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네. 다음 원위치. 3번 별표 기승전결. 가장 시문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줄 시상 제시 기, 시상의 시마 승, 시상 전환 전, 중심 생각 정서의 제시 결로 주로 4단계로 이루어져서 특히 사연으로 된 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기 시상이 제시돼 쭉 고조되고 승 시상이 심화되고 전에서 시상이 전환돼. 결에서 중심 생각 주제가 제시된다. 기승전결에 의한 4단계 구성 방식. 넘겨서 예를 봐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에서라는 시입니다. 전체가 4연으로 구성됐고요. 기승전결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줄쳐 1, 2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3년에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고 4연은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기승전결 방식이에요. 됐니? 4번 가요. 점층적 전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부터 점점 고조되어 나가는 형태. 그 밑에 줄. 비슷한 어구의 반복 동그라미가 변조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점층적 전개야. 자, 예로 나온 작품 김수영 시인의 눈 되겠어요. 자, 그 시를 보면 1년에서 너는 살아있다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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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닫혀. 3번 반복해서 확대 고조되지? 바로 점층적 전개야. 두 번째 연도 봐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넣고 기침을 하자 밑줄 닫혀. 4번 반복돼서 점층적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밑에 첫 줄 줄쳐 해설해. 이 시는 눈을 살아있다와 기침하자는 두 문장을 변형하여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음 47조 5번 연상작용. 연상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유사한 이미지의 연결. 유사한 이미지의 연결. 이거 우리는 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사한 이미지를 연결시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예로 든 작품 전봉건의 피아노란 시야. 읽어보겠어요.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여자의 두 손 동그라미.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 동그라미 여자의 두 손에서 신선한 물고기로 화살뺐지. 뛰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바다 동그라미. 신선한 물고기에서 바다로 화살뺐지.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동그라미. 이번엔 바다에서 파도의 칼날로 화살뺐지. 집어들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유사한 이미지를 연결시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연상작용에 의한 시상 전개예요. 아래쪽 해설에 두 번째 줄 줄쳐. 신선한 물고기 바다 시퍼런 파도 칼날의 시각적 이미지를 차례로 연상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른쪽에 기출문제 18년 지역인재 국어 완전 적중. 예문도 똑같은 예문이야.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재하는 것은 전봉건 피아노죠? 정답 뭐야? 3번 연상 두 글자가 나오네요. 이미지 연상을 통해 제재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 연상작용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다음 6번 수미상관. 같은 말부터 정리. 바로 옆에 오른쪽에 밑줄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응 전부 같은 말. 그리고 밑줄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치하는 거야. 한자로 숫자가 머리 숫자, 밑자가 꼬리 밑자야. 그리고 또 줄쳐야 돼. 의미를 강조, 줄치고 1번. 그 밑에 시적 형태의 안정감 추구, 번호 2번. 안정감 가로 열고 균형감이라고도 적어요. 이게 수미상관의 효과가 되겠어요. 설명드려. 여기 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시의 맨 처음과 맨 끝이 일정하게 반복돼. 이게 수미상관법이야. 그치? 이렇게 되면 처음에서 얘기한 게 끝에 한 번 더 얘기되니까 그 의미가 뭐 되겠어? 강조. 그리고 처음과 끝에 일정하게 딱 배치시키면 시적 형태가 안정감이 있겠지. 균형감이 있겠지. 예를 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야. 처음 두 줄 줄쳐.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직 봄에 기다리고 있을 때요. 끝에 두 줄도 줄쳐. 모란이 피기까지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수미상관법이죠? 밑에 줄쳐. 첫 줄.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한 2형의 내용을 11시병에서 반복하여 모란 소망에 대한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성은 소망 실현의 간절함을 강조. 68페이지 펴봐. 14번 문제. 16년 소방직 기출. 14번. 이 시에서 균형감을 부여 밑줄. 문제에서 답을 다 주고 있어. 시상전개 방식은 이미 답을 알 수 있다. 균형감 부여니까 답이 뭐야 이거? 김소월 진달래꽃인데 처음 1년과 마지막 사연이 일정하게 반복되지? 수미상관법이라고. 답은 1번이에요. 원위치
48쪽 7번 선경 후정 중요해. 별표 줄 닫혀. 앞부분에서는 자연경관이나 사물의 모습을 그려내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전개 방식으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선경 후정. 선자가 먼저 선자야. 앞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자연 경치가 제시되고 뒷부분에서는 주관적인 인간의 내면 정서가 지시되는 방법. 선경 후정 방식이에요. 여기서 경이 경치, 정은 정서. 이걸 우리는 선경 후정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하세요. 선경 후정. 이건 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거 뭐 현대시에서도 있고요. 고전시에서도 있고요. 배우다 보면 선경후정, 선경후정 툭 하면 튀어나와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예로 든 작품 보겠어요. 소방직 시험에서 16, 17, 18년에 내리 3번이 나왔던 바로 정지상의 송인이야. 비견 긴뚝에는 풀빛이 짙어지고 선경이야. 대동강의 화려함을 나타내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다. 이별의 슬픔이죠. 후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동강 저 물은 어느 때나 마르겠나. 또다시 선경이야.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버티니 또 후정이에요. 선경 후정, 선경 후정으로 되어 있어요. 일행과 삼행은 선경, 이행과 사행은 후정 방식으로, 이거 선경 후정 방식으로 되어 있다. 아래쪽 줄 치자. 두 번째 줄 끝에 1구와 3구에서는 비견뚝과 대동강이라는 자연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고 이게 선경이야. 2구와 4구에서는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픈 심정, 즉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후정이 되겠습니다. 선경 후정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딱 두 개만, 이루 얘가 말할 수 없는데 딱 두 개만 콕 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전문학에서 하나 얘기하면 황조가 찾으세요. (316쪽) 316조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소로 정다운데 여기까지 성경이죠. 깨꼬리의 정겨움이야. 외로운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후정이 되겠죠. 유리왕의 외로움이니까 이것 또한 선경 후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한 개 더. 이번에 현대시로 갑시다. 김광균의 추일서정. 작품번호 7번 교재 120쪽. 전체가 4연 구성됐는데 1년부터 3년까지가 전부 다 선경이야. 도시의 삭막하고 황량한 풍경이 제시되어 있어. 마지막 4연에서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이란 말이 제시됐지?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그래서 다시 고독 속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 정서가 제시된 거예요. 끝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제시됐다. 그치? 이 또한 선경, 후정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예, 주목. 이거는 뭐 많습니다. 딱 두 개만 지금 집어서 얘기했는데 시조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시조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시도 많이 있고요. 선경 후정 방식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상전개 방식 7개 봤어요.
타이틀만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기승전결, 점층적 전개, 연상작용, 수미상관, 선경후정. 네, 여기까지입니다.